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익 해임된 분이죠. 박정훈 대령. 지금 이제 항명 혐의로 입건이 됐고 공정 수사를 요구하면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군요. 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은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예. 박정훈 대령 측의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수사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놓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심의위원 중 5명을 선정해서 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를 논의를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8월 11일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에 출연한 것을 두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대령에게 1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징계위 연기를 신청하면서 징계 관련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예. 자, 이를 바라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박 대령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인데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가짜 뉴스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작동하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은 이제라도 평소에 군인다운 군인으로 돌아와 당당히 정도를 가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박정훈 해병대전 수사단장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십니다. 김정민 변호사를 먼저 연결할 텐데요. 참고로 국방부 측은 국회와 국방부 기자실 설명으로 인터뷰를 가름하겠다라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예, 우선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이제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상황인데 현재 그러면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일상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업무내에서는 배제돼 있고요. 예. 독립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셈이죠. 독립된 장소라면 군 내에는 있다라는 예,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박 대령과 현재 소통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을 박정훈 대령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이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예. 이첩 서류가 경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그 시기로 예. 돌아가자는 얘기죠. 원만히 서류가 접수되면 끝나는 일인데 예. 그거 외에 더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기초 수사한 결과를 경찰에 넘겼는데 그럼 이제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기 원한다. 이 정도라는 말씀인가요? 접수로 처리돼서 음. 적법한 이첩 행위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예. 항명죄 그 말도 안 되는 제명은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적용했던 혐의가 집단 항명 수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항명으로 변경된 건 맞습니까? 통보받은 바가 전혀 없고요. 언론을 그런가요?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 왜 어떻게 정확한 거 모르실 수가 있죠? 그러면 통보를 안 해주니까요. 박정훈 대령에게도 무슨 범죄 사실 정확한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 네, 그걸 듣고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가을날 길거리 가다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은행을 주었더니 처음에는 특수철도를 하다가 예. 애는 빼주고 지금 엄마만 철도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자, 지난 10일 이제 박정훈 대령이 KBS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인터뷰를 두고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이제 소집하고 16일에 출석하라고 이제 통보를 한 상황이죠. 예. 여기에 대한 박정훈 대령 입장은 뭡니까? 최초부터 검토를 했었고요. 예. 저희 생각에는 이제 당사자의 그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하소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군을 대표하거나 군사와 관해서 의견을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홍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허위 사실이다 이런 징계 사실인데 예.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뭐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예. 자, 김종익 비대위원. 예, 김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 박 대령님은 군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네. 동시에 수사단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검사 역할도 둘 다 하고 계신 건데, 그 군인은 어떤 방송 프로나 이런 데 출연할 때 상부에 보고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상부에 보고를 하셨는지 여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에 검사가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나와서 언론 같은 데 나와서 막 그것을 공개를 하거나 발언을 할 때 아마 그것도 검찰청 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 대령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두 가지 첫째, 군인이자 검찰이시잖아요. 첫째 검찰이 아니고요. 네. 박 헌병이죠? 대령님은 군사 경찰이시고요. 헌병. 예. 그리고 이것이 이미 상황 자체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을 가정한 질문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거, 그것도 고위층의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대응하라. 정상적으로 대응했을 때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강수를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외압에 대한 것들을 그런 사건들, 그런 이론들은요, 옛날에 양심선언했던 많은 사건들에서 똑같이 형성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절차가 있는데 안 받고 나가서 양심선언하냐,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있었지만, 결국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에서 이제 국방부 차관의 문자를 읽어주는 걸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국방부 차관은 문자 보낸 적 없다, 포렌식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이게 사실관계에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중대한 명령을 문서 한 장 없이 예. 했다고 하니 그게 지금 갑론을박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수사 예. 지휘에 관련된 문서는 예. 군사경찰 내에서도 문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사 지휘에 관한 거는. 예. 하물며 군사경찰 외부 조직에서 군사경찰에 지휘를 하면서 문서 한 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장관 명예 문서도 없고 차관 명예 문서도 없고 관리관 명예 문서도 없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들은 사람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말한 사람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녹취가 돼 있다면 모르거나 아니면 뭐 CCTV에 찍혀 있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문서로 안 남겼냐. 적법한 명령이었으면 개통을 밟아서 문서를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 한두 명이 관여된 것도 아닙니다. 차관, 법무관리관 문서를 한 장도 안 만들었어요. 지금 박 단장은 이 수사 전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 기록을 만들고 모든 걸 문서로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보고받은 사람도 결재라는 문서로 말해놓고 지금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게 그 문자로 보내는 것 자체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리관도 개인 전화를 해가지고 개인 의견이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형식을 갖추지 않는 예. 되게 이상한 형식을 갖추는 것들은 다 불법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빼라는 말 할 수 있습니까? 문서에 남길 수 있습니까? 사단장, 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하시오. 예. 그 문서로 남길 수 있나요? 혹은 그 훈령을 다 어기고 피의자 특정하고 범죄사를 특정하지 말고 통기록으로 넘겨라. 남길 수 있나요?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박 대령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령관이 문자 읽어줬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게 네. 문자가 존재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을 했는데, 네. 이제 국방부 차관은 본인은 그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말을 하니까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저는 드리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관리관과 예. 차관의 말씀이 일맥상통하지 않냐는 거죠. 관리관의 말씀도 결국은 특정하지 마라, 빼라, 예. 또 뭐 그 수사란 용어를 쓰지 마라.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 대리인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박 대령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전후가 맞아떨어지는 그 말씀은 저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맥상통이든 뭐든 간에 그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인데, 그 차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읽어주는 걸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차관은 보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자기 범죄를 부인하죠. 그러면 자백을 하지 않으면 다 그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를 포렌직을 하고 해서라도 그 포렌직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 포렌직을 하면 그 진실 여부가 가려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려지겠죠. 음. 문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습니다. 적어도- 변호사님. 적어도 예. 예,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박정원 대령님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이제 확인돼야 되는데 중사부터 사단장까지 8명까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건 과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체는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단장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판례를 검토했고 군검사의 의견도 참조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당 수사관이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기록을 읽지 않고는 어떤 증거하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의 그 옳고 그름은 단계를 거쳐서 예.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판단하는 거지 예. 수사 전문가가 아닌, 더군다나 수사 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예.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구구절절히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사진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예.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함부로 공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근거가 있고 예. 절차에 따라서 담당 수사관과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판례를 무려 5개로 유사한 판례까지 첨부해가면서 그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판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번복 의견을 냈던 분들이 그런 판례를 무리한 것이 읽어봤다 했지.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변호사님 입장은 그러면 저는 처음에 예. 이 사건을 맡기 전에 네. 차단장에 대해서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느냐고 누가 묻길래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장 지도를 했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현장 지도를 아예 안 했다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했다면 위험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실제 이제 그 박 대령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보니까 그것이 또 핵심적인 이유가 됐더라고요. 또 거기에 따른 판례도 있더라. 대표적인 판례가 대표이사가 현장에 있었으면 직원의 사고에 대해서 대표이사도 책임을 진다더라. 예. 그리고 그 판례는 박 대령님이나 해병대 수사관에서 찾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 검찰 쪽에서 그 발굴해서 예. 협조해 준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법무관 출신이지만 상당히 이 수사가 치밀했다고 봐요. 네. 장 변호사님. 일단 박정훈 단장은 현직 대령 신분인 군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랑 여권에서는 이 의혹 제기를 완전 가짜 뉴스다라고 못을 받고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반박을 하고 있고 이 현직 대령 신분인 군인이 거짓으로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까지 끌어들이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환하는 건 상당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박 대령님이 지금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네.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은 장관 결재를 한 날 그날 밤에 대통령실에 언론 보도 자료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만 한 겁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도 개인 자격이 아니라 예. 박 대령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예. 그 이상을 증거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다만 박 대령님은 언론 보도 자료가 자기에게 요구해서 안보실에 들어갔었다. 그것은 박 대령님이 그날 검찰단 기자회견에서 좀 지금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다.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대령님의 멘트는 정확히 안보실에 언론 보도 자료가 들어갔었다. 달라고 해서 줬다입니다. 네, 그 변호사님.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할 여당에서는 거고. 이제 박정훈 대령님의 행보에 의구심을 갖고 있네요. 이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제 정치인 행세를 하는 뒤에는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작동하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군에 대해서 부정적 성향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선임할 때부터 이런 일이 예견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변호사가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신원식 모르겠는데요. 의원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누구 어떤 너- 변호사를 그것- 지칭하는지는 네, 예. 그것도
저희가 예. 평가할 때는 범주가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추정과 평가의 문제지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팩트가 없는데. 저희가 일단 그 박 대령님이 무슨 야권과 연결돼 있다는 무슨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다만 제가 그동안 인권센터와 그 많이 업무 협조했던 부분이 있지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고문은 아니지만 인권센터 많은 업무 협조를 했던 변호인이 공동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것까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것들은 추측과 우려 그거 아닙니까? 그 우려일 수도 있고 뭐 평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억측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할 필요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네, 현재 뭐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자 관련 의혹 어떻게 보시는지 자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시죠. 아니 뭐 너무 뜬금없는 사건, 너무 예상치 못하던 사건이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더구나 해병대잖아요. 해병대에서도 수사기관, 그러니까 군 경찰인데 그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중사부터 사단장까지 8명, 소대장, 뭐 이게 공동 정범이라는 건지 뭔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다른 판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판례가 뭐 대표이사가 와 있는데 그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표이사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때 현장에 뭐 저 사단장이 왔다 갔으니까 이 사람도 책임져야 된다라면 그것이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뭐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 글쎄요, 법률적인 거니까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법률에 기반한 수사는 수사대로 두면 됩니다. 수사가 잘못됐으면 기소 여부를 또 구검찰이 또 저울질하면 되고요. 기소가 잘못됐으면 법원을 통해서 밝혀내면 되거든요. 예.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할 사건이 아닙니다. 현직 군인이잖아요. 대통령실을 굳이 가공해서 억지로 거짓으로 꾸며낼 동인이 이 사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관여했는지 무리하게 가짜 뉴스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정치인 흉내내 난다고 당사자를 조롱할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는 사실이고 뭐는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이 사망했어요. 무리하게 수색하고 복구 작업에 내세웠다가 그 책임을 법적으로 어떻게 지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왜 나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개입됐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락상 언론 보도문이 올라간 이후에 사실관계를 다 바로잡으라고 법리 적용을 수정하라는 그 파우질이 깨어지고 있으니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아닌지는 대통령실이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아마 그것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좀 법률적 지식이 있었던가 하면은 야 이건 무리한 그 기소 아니야?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보도니까 그 보고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그것을 바꾸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어떤 본인의 그 추측이나 주장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양측이 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좀 있어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잼버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K-팝 공연과 함께 막을 내렸는데 이제 본격적인 책임 공방에 가열될 조짐인 상황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그런 상황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데 종교계와 기업, 대학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한 국민들과 행사 안전에 애쓴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이 수석 비서관 회의 발언 내용 중에는
대회 준비 문제에 대한 질타라든지 문책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앞서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조만간 잼버리 개최지 선정부터 지금까지 6년 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애초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감사 분야가 넓고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력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이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부처에 대해서 감사를 벌일 계획이고요. 예. 감사 대상 기간은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지난 6년입니다. 대회 유치 단계, 부지 선정,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가 망라될 전망이고요. 전체 예산 중 조직위 운영비의 비중이 큰 반면 시설비 투입 예산이 작았던 이 점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투입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 6년간의 전 과정을 살펴보겠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현석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이 현안 질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도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군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이상민 장관을 대상으로 하고 또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가 김현숙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 현안 질의가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여가위, 기재위, 행안위, 문체위 등 유관 상임위 간사단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현안 질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민의힘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시설 준비를 미흡하게 했고 개최지인 전라북도도 11조 원 가량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 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등의 출석을 요구할 공산도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파행 책임을 물으면서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 3명이 현직 장관점인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잼버리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백서를 기록해 교훈을 남기겠다라고 밝혔고 예.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는 잼버리는 새만금의 발판이었다면서 새만금 토건 카르텔에 대한 엄중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저 잼버리 어쨌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현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유치한 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잼버리는 처음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예. 막판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그 총리부터 시작해서 총력적으로 나서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처럼 그 뒷마무리를 제대로 했던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저희 고양시에도 460명, 400 몇십 명이 왔었는데 기업들이 가서 선물도 하고 또 공연도 보여주고 직접 찾아가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렇게 해서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뒷부분 모르겠어요. 지금 외신에서 비판을 한다는데 그 외신에 비판하는 분들 저도 평생 기자에서 압니다만 대개 이쪽에 계신 한국 스트링거들이 그 기사를 올리시면 그쪽에서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기 있기 때문에 한국 스팅거요? 예, 한국의 스트링거들이 있죠. 그런데 스팅거라 하면 통신원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AP나 로이터나 이런 쪽에서 한국 사정을 잘 모르고 한국말을 할 수 없으니까 되게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해야라는 것들을 받고 또 그분들이 쓰는 기사들이 이렇게 영어로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떤 근거에서 얼마나 취재를 해서 한국 그 대회가 엉망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작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를 잘한 대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K-팝 그 가수들도 아마 본인들이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불려 나와서 여러 가지 출연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망신당할 뻔한 그런 상황을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게 한 것들은 아마 그런 가수들도 평생의 어떤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앞에는 새마음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뤘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고 부끄러움 국민의 몫이 됐다. 이 두 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유치 당시부터 5년 동안이라게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 예.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과의 멘트로 시작하셔야 됐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무슨 지금 뒤 앞에 말씀 들으면 국격을 잃고 긍지를 잃고 부끄러움 국민의 몫이 되었다라는 거는 아주 남을 비판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쓱 빠져나와서 나는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거는 정말로 유체 이탈 화법이고 자기는 제3자로서 발을 빼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을 빼실 처지인가요 지금? 잼버리는 망신을 당할 뻔한 행사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이미 당한 행사입니다. 외신 관련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BBC의 영국 대원들은 조기 철수했죠. BBC 대원의 대장이 BBC에 인터뷰를 합니다.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화장실 청소 좀 제대로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해주지 않더라. 라고 본인들 나라에 돌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국 대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숙소를 잡아야 됐거든요. 그 예. 숙소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그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88 올림픽도 유치는 전두환 씨가 했지만 개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때 했죠. 평창 동계올림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치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치렀습니다. 전 만약에 노태우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행사를 망치고 전 정부 탓을 하면 그 정부가 어떤 정부든 지지를 철회했을 겁니다. 그런 정부한테는 정권을 맡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부처 장관이었어요. 바로 직전에 가서는 쓱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PPT 형식의 보고만 듣죠. 그리고 자화자찬격인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 부분 매립이 다 성공했다. 다 완료가 됐더라. 갔더니 행사 무리하게 다 치를 수 있겠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매립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됐습니다. 이런 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정부 감사 결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직감에서 또 이거 한 번 더 다룰 거라서 계속 다룰 거라서요. 조금 참아주십시오. 자, 내일 광복절인데 이제 광복절 특사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특별 사면은 총 대상자 2,176명을 상대로 단행이 됐습니다. 신년 특별 사면이 정치인 고위공직자 위주로 관심을 모았다면 이번에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다수로 포함이 됐고요. 예. 이번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15일 0시부터 발효가 됩니다. 대기업 경영자 중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양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양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이 포함됐고요. 예. 한편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소속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은 제외됐습니다. 예. 자,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된 모습인데 이 관심을 끄는 것이 김태우 전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포함이 됐죠. 네, 김태우 전 구청장 포함이 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 수사관을 지내다가 지인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 근무 중 골프 논란으로 검찰로 복귀당한 뒤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을 폭로했던 장본인인데요. 예. 이후로 정치인으로 변신해 지난해 강서구청장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폭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유죄 판결이 나와서 직을 상실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오늘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 사면을 초기에 결정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윤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권력형 비리 공익신고자라고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 사면을 받게 되는 김 전 구청장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예. 선거 출마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의 발생 사유를 자당의 인사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그동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 전 구청장 사면이 됐고 대통령이 공익 제보자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천 여부를 두고 다시 판단해야 될 공산이 커 보인다라는 관측입니다. 권영세 의원도 저희 방송에서 그 경선 나올 수 있다.
경선 나온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면 공천 못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국민의힘에서 공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자, 이런 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가석방이 이루어졌는데 특사와는 별개로. 네, 그렇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소관인데요. 지난 8월 7일 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서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원 전 원장은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징역 4년,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징역 9년,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수수한 개인 비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총 징역 14년 2월이 확정된 형량이었는데요. 예. 올해 신년에 특별 사면을 받으면서 잔형 감형 조치로 잔여 형기 7년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번에 또 가석방이 되면서 형기 2년 10개월을 남기고 출소하게 됐습니다. 예. 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제 사면은 됐고 재출마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혁 전 비대위원부터. 저는 뭐 재출마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본인이 이 판결에 대해서 저는 그 얘기한 대로 김명수 사법부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내야지 정상이에요.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자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쳐왔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진보 예. 정권이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5건의 그 폭로를 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유재수 감찰 무마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등 여러 가지가 사실로 판명이 됐지만 그중에서 뭐 몇 가지가 이거는 공익이 아닌데도 이걸 폭로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 사람의 어떤 그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의 자리까지 내놓게 할 정도의 판결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이 내려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둔 사람이 바로 나는 사면 복권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출마를 3개월 만에. 한다. 그거는 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현명한 않다.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은? 김태우 전 구청장은요. 공익 제보를 했으면 그게 유죄로 인정되면 안 되겠죠.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이런 겁니다. 일부는 다 무죄가 나왔고요. 이게 공익 제보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는 국가 기밀을 누설한 거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심지어는 국가 기능을 위협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저는 제가 기사를 보다가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기사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2023년 올해 5월 18일입니다. 작년도 아니에요. 3개월 만에 유죄 확정이 된 사람을 사면 복권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재판 중에 공천을 받아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가서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법원의 판결에 대한 존중이 1도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대법원 판결도 사실상 무효화하고 형해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사에 대해서도 무리하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공당이 대법원인 논평으로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건 전 정말 보수정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걸 국회에서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쟁점에 좁혀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법부를 존중을 합니다만 예. 지금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조국이라든가 윤미향이라든가 최강욱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재판 지연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그리고 양심으로부터 그런 독립적인 그런 판결을 해왔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저는. 김수현 평론가 30초로 정리해 주세요. 이 김태우 전 구청장 출마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공익 신고자가 맞는지 아닌지 이 부분 그리고 이제 폭로의 경위에 대해서 이게 수사한 것이냐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쟁점으로 됐는데 사법부에서의 쟁점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그 경로를 또 밟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